자, 수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수차가 큰 사이즈도 있고 작은 사이즈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라고 하는 거를 실제 적용하려면 이론적인 수차의 출력을 정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인 수차의 출력을 정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수차의 비속도라고 하는 그 개념을 우리는 적용시켜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실제 수차가 이렇게 큰 수차가 있고 이렇게 작은 수차가 있다. 그러면은 이 큰 수차를 실제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이 큰 수차에서 어떤 특징을 다 잡아내야 되는데 이 수차에서 잡아낸다는 거는 어렵다. 그래서 이론적인 수차의 개념을 가지고 실제 수차에 적용한다. 그래서 수차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 수차라고 하는 의미는 결국은 회전을 해서 이 회전력을 이용하는 것이 어떤 거냐? 회전력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발전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수차는 회전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수차가 회전력을 어떻게 얻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를 기초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수차의 특이속도의 기본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수차의 특이속도의 정의를 나타낼 때 이론적인 수차의 형태를 얘하고 비교해서 표현하는 거를 우리는 이거를 상사형 수차다라고 정의합니다. 상사형 수차. 그래서 상사형 수차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론적인 수차와 실제 수차에서의 특이속도의 관계를 비교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보시면은 수차의 특이속도는 어떠한 런너와 기하학적으로 닮은 런너를 가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어떠한 런너와 기하학적으로 닮는다는 의미는 이 실제 수차하고 그 다음에 이론적인 수차에 얘는 특성이 같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런너와 기하학적으로 닮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구하는 값이 단위 낙차와 단위 출력과 그 다음에 1분간의 회전수를 표현해서 여기에서 구하는 값이 바로 ns라고 하는 특이속도를 표현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특이속도를 정리를 해야지만 실제 수차에 적용해서 이 수차의 특이속도를 가지고 수차의 종류별 또는 수차를 낙차에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이런 내용을 정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수차에서의 특이속도라고 하는 것은 이 특이속도의 정의가 상당히 중요하니까 특이속도라고 하는 것은 낙차, 단위 낙차, 그 다음에 출력, 그 다음에 1분간의 회전수, 이것을 우리는 특이속도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특이속도의 의미를 나타낼 때 기본적인 이론적인 식은 이렇습니다. 이론적으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정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론적인 결과식은 NS라고 하는 스페셜 속도라고 해서 이렇게 S자를 붙이게 되는데, 이 NS라고 하는 것은 H, 그러니까 낙차의 4분의 5승의 관계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회전수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출력에는 2분의 1승에 비례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수차의 특이속도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수차의 특이속도를 알아야지만 수차의 종류에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수차의 특이속도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다시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의 특이속도의 정의를 답변을 했는데, 그러면 수차의 특이속도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라고 표현하게 되면 이것은 크게 충동수차와 그 다음에 반동수차의 개념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속도는 충동수차와 반동수차가 있는데, 이 반동수차가 충동수차보다 반동수차가 훨씬 더 특이속도가 보편적으로 큰 값을 갖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반동수차는 충동수차보다 낙차가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특이속도가 커진다. 그래서 낙차가 작기 때문에 특이속도가 커진다는 의미를
간단한 예로 표현하게 되면 자, 여러분들은 ns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특유 속도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h 플러스 자 h 플러스 20에 2만 만약에 플러스 30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이 특유 속도는 반동수차에서 프란시스 특유 속도다. 그럼 결국은 뭐냐면 특유 속도와 이 낙차는 반비례 관계가 되는데 이 특유 속도가 크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낙차가 작다. 그래서 충동수차는 낙차가 고낙차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특유 속도가 작지만 반동수차는 반대로 특유 속도가 커진다. 이것은 특유 속도의 원래 특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유 속도의 정의와 그 다음에 특유 속도의 결과식은 ns로 표현하고 단위는 무엇이냐? 속도이기 때문에 rps로 나타낼 수도 있고 rpm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특유 속도의 단위는 미터 킬로와트로 표현한다. 여기까지만 정리하시면 이 자체가 특유 속도의 정의를 다 표현했다. 그래서 이제 왜 이 특유 속도하고 앞에 정리했던 베르누이를 강조를 많이 하냐면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발전기의 출력이라고 하는 P의 결과는 9.8 QH이더라 이거죠. 9.8 그 다음에 QH가 되더라. 그러면 이 동수력학을 이용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출력을 증가시키는 방법에는 유량도 있고 낙차도 있다. 그런데 이 유량과 낙차에서 이 낙차는 거의 정해진 값이죠. 낙차는 우리가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런데 유량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변수가 있다. 가변적이다. 그래서 이 낙차와 유량과의 관계도 해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낙차와 회전수와의 관계에서도 이 특유 속도의 관계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잘 표현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특유 속도와 그 다음에 특유 속도의 결과식과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동수력학과 그 다음에 특유 속도는 고낙차인 경우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충동수차를 고낙차라고 표현하는데 반동수차에서는 이 특유 속도의 관계가 그 충동수차보다 훨씬 더 특유 속도가 크다. 이런 내용을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